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저 길의 끝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피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이 TV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로회복제 광고인데 정말 공감이 가면서 우프기도 하더라고요. 네, 피곤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곤합니다. 이 바쁘다 현대 사회에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나요? 일을 하면 피곤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섭리이자 이치인데 이것을 굳이 피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도 됩니다. 피곤한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니 그 피로를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요. 마음껏 피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껏 피곤해 볼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피곤하십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시죠? 잠을 자고 싶네요. 2시간 후면 더 피곤할 겁니다. 또 운전해서 집을 가야 되니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네. 자, 마음껏 피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2시간 동안 저희가 마음껏 괴롭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이 정말 마음껏 피곤할 수 있도록 종목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진단도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요즘 시장도 많이 피곤합니다. 이 피곤한 시장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올림 100%님 역시 또 1등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봄님 안녕하세요. 또 전정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에 나눠주셨어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님 오셨네요. 얼른 이 불확실성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더욱더 피곤한 시장이기도 한데요. 자, 그 시장들을 조금이나마 덜 피곤하게 그리고 우리가 힘차게 또 달려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볼 테니까 궁금한 종목들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당계 1년차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마그마님과 네츠님 함께 할게요. 진달래님 잘 오셨고요. 잡주킬러님과 또 보르테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히키코모리님께서 불행한 월요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힘든 시장을 보내셨나요? 자, 내일은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방법 찾아볼 테니까요. 궁금한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케빈님께서도 또 종목 같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빠르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조금 피곤했을까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서 이따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이 저는 가장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면 가온칩스를 대장으로 하면서 이제 뭐 코아시아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들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파운드리 쪽에 캐파를 키워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결국에는 삼성의 힘을 받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또 상당히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삼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지배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의 투자가 과연 여기서 끝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반도체는 아마 올해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섹터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은 안 좋기는 하지만 2분기 들어서 결국에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 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 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 반도체 흐름은 저는 계속해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순환은 잘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 상승 나왔었던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이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기술력 쪽에서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세공정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이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후공정 쪽이라든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의 힘이 미치는 곳이 또 반도체이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로봇은 사실 삼성의 본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의 본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로봇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산업이고 지금 정부와 삼성이 힘을 쏟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에 상당히 또 좋은 강한 순환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매매를 접근해 보시면 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 기승전 삼성입니다. 이 삼성이 사업을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하고 주목하는가 우리는 또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그 섹터의 수급이 크게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고 조금은 어려운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포인트 잘 확인을 하시면서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조금 더 어느 종목을 잡으면 좋을까? 매수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이에 대한 수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한번 다시 쭉 훑어보시고요. 진단 신청 보내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발을 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피곤했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그 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박상열님도 종목 남겨주셨고요. 자, 그리고 덕자님 오셨네요. 화양연화님과 남양님 또 초대박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하도록 하고요. 짱구댁님께서 힘든 시장인데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특히나 또 채팅창 보니까 오늘 힘들게 좀 한 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만큼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동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잡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포인트들을 잘 따라가신다면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힘들지 않은 하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유튜브에서 네츠님이 남겨주신 롯데 정밀화학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4,60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은지 형일 GPT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롯데 정밀화학에 대한 주가부터 확인을 좀 해보자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바닥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54,000원대까지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매수 타이밍 궁금합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왜 형일 GPT님이 되신 거예요?
제가 1시에 이상형 월드컵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매일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8개씩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종목 얘기하면은 또 그냥 거의 다 아는 종목이 나오다 보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롯데종밀화학을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롯데종밀화학이 최근에 이제 이 새롭게 사업성을 좀 끌어올리는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는 쪽은 이제 그린 소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친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종밀화학도 사업성은 상당히 좀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분기의 수익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 공장이 좀 멈춰 있다가 1분기부터 이제 보수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롯데종밀화학도 1분기에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은 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화학주들은 지금 제 관심에서 거의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최근의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화학주들은 아예 이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최근의 시장의 특성 자체가 결국에는 완전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시장 끝나고 나서 한번 종목들 싹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가장 좋았었던 종목군들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코아시아나 혹은 이제 가온칩스나 이러한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가온치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 이 수급이 그대로 홀딩된 채 이번 주로 넘어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최근에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가면서 강세를 쭉쭉쭉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AI도 그렇고 한번 수급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쭉쭉 이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수급이 받은 쪽은 사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 매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메모리 쪽은 업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재고를 줄여 나가면서 그냥 투자를 유지하는 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올해에는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면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이 어느 정도 초석을 좀 다져놓는 그러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정부도 삼성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완전히 파운드리 쪽에 매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더해가지고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런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도 앞으로 중요해질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는 데에도 가장 빠르게 반응할 만한 이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시장의 대세에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대형주나 주도주 쪽은 약간은 쉬어가는데 중소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매기가 강하게 순환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지금 대형주나 주도주는 살짝 쉬어가지만
이런 디자인 하우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주목받고 매기가 쏠리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제 업황을 본다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라는 관점을 갖고 이제 미리미리 접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매수가 부근이신데, 사실 롯데정밀화학이 올라오려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이제 나와 주어야겠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수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수급도 보게 되면은 추세를 이탈을 하면서 하락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털어내는 수급이 저는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정밀화학이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바닥 찍고 1분기에는 반등을 해주겠거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반등폭이 무언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큼 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업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쪽은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성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쪽에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쪽은 사실 어느 정도 이 주목받기가 좀 어렵고 매기가 형성되기 어려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반등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1차 목표가를 좀 후하게 드려도 57,000원 정도까지밖에는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저는 그렇게 지금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저는 이 종목을 접근할 바에는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파운드리 쪽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매기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 MLB 기판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매기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종목은 물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눌림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난하게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안내 드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최근에 시장의 특성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롯데정밀화학보다는 시장에 지금 현재 대세가 어떤 종목인지를 보고, 지금 당장의 대세는 반도체니까 그쪽 쪽으로 조금 더 이 매매 전략을 바꿔가지고 시장의 대세에 편승하는 그러한 이제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롯데정밀화학 57,000원으로 짧게 단기 목표가는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계속해서 모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출발을 했고요.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마그마님께서 아니 뭐 로열젤리라도 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로얄젤리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고요. 자, 로얄젤리보다 더 건강에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직접 전화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더욱더 좋은 정보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번 힐링을 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연결 가능하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덕자님께서 삼성이 결국엔 답이다 라고 하니까 어릴 땐 나도 삼성에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대학생이 돼서야 깨달았다고.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의사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깨달아 버렸고요. 자, 그래도 우리 삼성에 취업을 못해도 삼성으로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자,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궁금증 풀어가시고 종목 상담 계속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님께서 SPC 삼립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68,700원, 비중 12%입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이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계속 가지고 간다면 얼마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 종목으로 어떻게든 일단 수익을 보실 생각인 거고, 오늘 6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좀 지난해 연말부터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들어서 특히나 좀 주가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PC 삼립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호빵으로 유명한 SPC 삼립이고요.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SPC 삼립입니다. 그러면서 SPC 삼립이 이제 실적이 워낙에 뛰어나고 포켓몬빵이 지금도 워낙에 좀 잘 팔리나 봐요. 이제 많이 좀 관심도가 줄은 것 같았는데 아직 핫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C 삼립이 이제 2022년 매출이 3조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회사는 정말 잘 크고 있는데 워낙에 또 이제 구설수가 많은 기업입니다.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공장에서 이제 사망자 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매 운동도 계속해서 좀 벌어졌었고, 그래서 SPC 삼립이 사실 이 실적 외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할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이제 66,100원 구간에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확보를 하고 반등을 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66,100원에서 이제 워낙에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크게 이탈을 할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SPC 삼립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관심 받는 쪽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SPC 삼립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식품 쪽이다 보니까 이 내수 쪽,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안정적으로 견조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봐야 되지,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군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SPC 삼립은 지금 현재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수급도 약간은 부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이 완전하게 바닥인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짚어주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66,100원 안내를 드리면서 이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목표가 자체가 66,000원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회비용을 너무나도 많이 손실이 되게 될 수가 있으니까 66,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SPC 삼립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지를 먼저 주요하게 보시면서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SPC 삼립이 최근에 이제 뭐 포켓몬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매물이 상당히 이제 이 두껍게 겹쳐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가 7만 원이고 2차 목표가가 약 7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7만 원 구간도 사실 매물대가 얕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이 7만 원 구간은 약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대세가 정해져 있고 그 대세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SPC 삼립도 마찬가지로 대세가 되기에는 업종 자체가 약간은 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과 많이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SPC 삼립이 꾸준하게 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올라와주고 있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7만 원대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 7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7만 5천 원 안내드리면서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저는 이 종목은 크게 수익을 노린다라기보다는 교체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SPC 3립 진단 도와드렸고요. 66,100원 손절 라인과 반등 시 매도 의견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식 목표가는 7만 원과 또 7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두산 테스나이고요. 유튜브에서 천사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42,000원에 비중 50% 담으셨습니다. 매수가도 좀 높이 있는 상황이고 비중도 좀 두둑하게 많이 실으신 상황이에요. 자, 두산 테스나가 조금 잘 올라오는 듯 싶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강한 반등의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은 32,6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조금 더 역시나 좀 상승 탄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매수가까지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은 좀 여유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불량이 있냐 없냐 요거 보고 이제 불량 있는 거는 선별을 해서 이제 제쳐놓고 이제 이 불량 없는 것만 다시 이제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는 국내 1위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업황이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업황 살아나게 되면 충분히 두산 테스나는 주가에 대한 반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제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후공정 쪽이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업황의 가격적인 부분,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 업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고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후공정 쪽은 가격보다는 물량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대로 이제 테스트 물량도 늘어날 거니까 수익성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재고가 워낙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 메모리 쪽에서는 생산이 좀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두산 테스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2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재고가 줄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이 메모리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2분기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실적이 상당히 또 잘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이제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이 또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고객사로 두산 테스나는 삼성, SK하이닉스 두 곳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저는 4만 원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두산 테스나가 일전에 또 이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쪽이 4만 원대거든요. 이 구간을 아마 한 번에 뚫어주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테스나는 이 4만 원을 한 번에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4만 원 구간을 한 번 이제 소화를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을 이제 뚫어주기에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밴드를 약 한 25,000원부터 지금 현재가 정도에서 어느 정도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비중이 좀 워낙에 크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 방법을 안내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이제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가가 4만 원입니다. 이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4만 원 구간을 말씀드렸듯이 바로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거거든요. 워낙에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4만 원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물량을 이제 조금씩 더 담아주는 겁니다. 약 현재가부터 25,000원 정도까지 밴드를 형성을 해서 물량을 조금씩 이제 담아가면서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평단가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거잖아요. 평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약 한 이제 4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근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물량을 늘리시는 건 상당히 또 이 부담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두산 테스나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후공정 쪽에서도 아직 그렇게 관심도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 두산 테스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조금씩 주가가 회복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이제 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좀 봐 나가시다가 두산 테스나는 4만 원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 문제이기는 한데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에서 비중도 더 늘리시기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시장이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좋은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 쪽으로 최대한 이 수익을 챙겨주시는 곳에 좀 집중을 하시다가 두산 테스나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매물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테스나 4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로 두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그 안에서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과 함께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4만 원 목표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인데요.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에 투자의 신 1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 2부에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오늘따라 더더욱 지금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허윤혜님, K맥스님, 또 JJ님과 보르테님, 또 푸르미님 등등 정말 종목들 다양하게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할 거고 채팅창도 좋지만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망설이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오늘 밤 좀 든든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박상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화승인더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2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정말이지 물 타서 오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화승인더 오늘 3,835원이고요. 이 종목 많이 내려왔습니다. 9,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시청자님 좀 물타기를 계속 하시면서 좀 탈출의 기회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화승인더가 이제 작년에 그래도 영업이익은 꽤나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적자 나오고 있다가 이제 영업이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좀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디다스 이제 신발 쪽에 거의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신발이 과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 주목을 받는 건 말씀드렸듯이 로봇이라든지 뭐 AI,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러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성이 있고 이제 앞으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쪽에 계속해서 매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발 쪽에 거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학 섬유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아디다스 신발이 좀 잘 팔려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어온 대금을 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온 대금이 5억도 채 되지가 않거든요. 약 4억 9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최근에 화성인더가 아마 이제 이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이게 이제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작년에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5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시장의 관심도 또한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화성인더가 올라가 주려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집중을 받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주목도가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지금 이 로봇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AI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거의 다 적자 행렬인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실적보다는 시장의 주목도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 얼마나 투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화성인더는 아무래도 이 신발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산업은 아니다 보니 주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저는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간이 왔을 때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수익을 보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성인더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 구간은 3,6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3,600원 구간에서 저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보시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 구간이 말씀드렸던 매물대로 또 작용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 3,6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라도 최소한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건 최근에 이 수급이 좀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수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3,600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 단기 고점인 약 한 4,000원 초반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4,000원 초반 구간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무언가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약 4,700원, 8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화성인더가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이야기가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4,3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4,3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4,700원 안내 드리면서 4,3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4,700원 구간까지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4,3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3,000원 중반대, 중후반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구간을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대세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대세가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면서 강세가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대세, 강세를 놓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아쉬운 그림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I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잘 잡았더라면, 뭐 로봇 하나만 잘 잡았더라면, 2차 전지 최근에 잘 잡았더라면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올해 시장에 쭉쭉쭉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인더는 지금 현재 당장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 4,300원 안내를 드리고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4,700원까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4,3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만의 측면에서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화승인더입니다. 3,600원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이 선에서는 비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등에 대한 목표가 4,300원과 4,700원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의 수급과 관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시장의 대세를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따라가면서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 잠시 후 2부 미니 강의에서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남겨주시면서 그에 대한 꿀팁들 좀 힌트들도 잘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반올림 100%님께서 매수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삼익 THK라는 종목이고요. 삼성의 숨겨진 로봇주 과연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삼익 THK가 이 삼성의 로봇 투자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 상승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매수 타이밍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익 THK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장비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진출을 했고 뭐 진공용 로봇에서 진출을 했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로봇 쪽에 이제 M&A를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이 작업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또 이제 어느 정도 후보군으로 뛰어오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익 THK가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확연하게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어제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오늘 재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려면 저는 완전히 트레이딩 쪽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혹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삼익 THK는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눌려줘야 됩니다. 1차적으로 눌려주면서 현재 들어왔었던 수급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그냥 눌림 수준으로 주가가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눌려 주어야지 저는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삼익 THK는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이 앞서 들어왔었던 최근 3일 동안의 이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접근을 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종목에 속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온 종목들은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라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탄력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와 줬으니까 결국에는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할 때 보통 이 단가에 메리트가 있어야지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약 13,000원 구간부터 15,000원 구간까지 굉장히 강한 수급이 결국에 들어와 줬고, 이 구간에서 누군가는 메리트를 크게 느꼈기 때문에 큰 자금을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활발하게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배터리 장비 쪽으로 이 캐시카우도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최근에 이틀 전, 이거래일 전에 이 로봇 쪽으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제대로 로봇주로 인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때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눌려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약한 14,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만 눌려줘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이쁘게 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눌림 구간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단기 트레이딩도 아니고 그냥 그날 당일의 흐름을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삼익 THK는 현재 구간에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재탄력이 나올 만한 구간에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철 심장입니다 라고 남겨주신 반올림 100%님. 자, 삼익 THK 흐름도 좋고요. 탄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급등 이후에 한번 쉬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16,000원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잘 참고를 하셔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보탱이 님이 남겨주신 셀트리온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가 172,000원이네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셀트리온이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때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어떻게 해야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까요? 어떤 대응이 필요해요? 뭐 지금은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이 컴백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왜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에게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의 일시적인 컴백을 원한 거거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도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컴백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중요하냐? 셀트리온이 올해 품목화가 될, 그리고 임상 진행할 약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은 당장 이제 작년에 이제 품목화가 연기됐었던 유플라이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말에 램시마 SC, 이미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말 정도의 품목화가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북미에서. 그 다음에 이 외에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대기 중인 건, 그 다음에 품목화가 대기 중인 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올해 이제 품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판매 전략을 굉장히 또 잘 꾸려 나가야지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을 한 번에 회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를 잘 해야 되는 한 해인 겁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컴백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 새롭게 이제 품목화가 대기 중인 건들, 임상 대기 중인 건들에 대해서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대한 건들,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주주의 의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셀트리온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셀트리온이 작년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았었잖아요. 2021년 초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반등을 노리는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만한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해에는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좋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사들은 충분히 또 이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수급이 좀 훌륭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접근을 노릴 만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물론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이제 약하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자회사들보다는 조금 이제 약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충분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반등을 꾀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고 반등을 꾀하는 한 해인데 여기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왕의 기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요한 투자 전략들을 다시 한번 꾸려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올해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큰 하락은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에 대한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약 한 20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7만 5천 원, 이제 2차 목표가 20만 원 안내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충분히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는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를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19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20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수익성은 기대할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도 하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회장의 컴백과 함께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의 기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7만 5천 원입니다. 강하게 또 뚫어준 이후에는 19만 원, 20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셀트리온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일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들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2부에서는 전화로 문의 주신 종목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에는 전화로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종목에 대한 꿀팁 또 수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꼭 기회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